을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빈 체제 했었죠. 그쵸? 네, 네, 빈 체제가 지향하는 바는 뭐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세상을 되돌린다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해요? 세력 균형을 통한 장기간의 안정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은 건 뭘로 취급한다? 그냥 사춘기 같은 거. 그쵸? 예, 사춘기 네, 같은 그 일탈. 그쵸? 일탈과 같은 것으로 작용하게끔 그렇게 장기간의 안정을 제공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갔어요? 실제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죠. 장기간에. 그쵸? 네,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지만 한순간에 그러니까 철없는 시절의 일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를 계승하는 새로운 사상들이 튀어나오면서 프랑스 혁명이 사용했던 체제 전복 기술을 이 새로운 사상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빈 체제에 도전하는 혁명,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이렇게 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이 전 유럽을 이렇게 휩쓸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을 내리는 게 빈 체제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막을 내렸음에도 뭐예요? 그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원리는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올 때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줬고 그랬기 때문에 19세기의 낙관주의죠. 그쵸? 정말 전쟁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 곧 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서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의 얘기였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빈 체제에 도전하는 그런 그 사상들 있었잖아요. 그쵸? 빈 체제에 도전하는 사상들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쵸? 네, 네, 하나는 봤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 봤었죠. 그쵸? 네, 그거는 봤지만 자, 여기서 끝날 때 얘기를 했었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때 그 프랑스 혁명 때도 이 사상은 없는 사상은 아니에요. 근데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광범위한 주류 사상으로 처음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도 등장을 해요. 요 세 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네, 합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요? 빈 체제가 무너지고 난 자리를 뭐가 채우는 거예요? 근대 민족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 근대 민족 국가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모습이 되는. 아,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빈 체제라고 하는 게 확립이 됐지만 거기에 뭐가 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빈 체제가 허물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그 공간을 그쵸? 무언가가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네, 메운 게 뭐예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된 네, 거죠. 그쵸? 왜 현대 사회가 자유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계의 민족 국가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러한 역사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제 좀 네. 이해되시죠? 그쵸? 왜 현대 국가는 왜 다 대부분 민족 국가냐? 그쵸?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이고, 아, 왜 아, 네,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쵸? 네. 민족주의가 빈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현대 민족 국가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이해되시죠? 그쵸? 네. 왜 현대 국가 이렇게 가면 다 민주주의 체계냐? 그쵸? 왜요?
이게 빈체제에 도전을 해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 모델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네. 왜 다 이렇게 보면은 다 개인의 자유 이런 거 왜 다 중시하느냐? 아,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역사의 흐름을 이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현대 세계로 들어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필요에 의해서 막 손을 잡기도 하고 뭐 서로 교류하기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짬뽕 돼요, 약간. 아,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뭐예요? 한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 국가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나폴레옹 직후에 빈 체제가 성립됐을 때는 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놀았어요. 예. 아, 예, 나는 자유주의자고 나는 민주주의자고 나는 민족주의자고 다 이렇게 따로 놀았는데 이게 이제 그 뒤에도 얘기를 해요. 1848년에 이제 그 자유주의 그 혁명이 전 유럽을 이렇게 쫙 휩쓸거든요. 예,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요 세 개의 그 사상이 거의 융합이 됩니다. 예, 아, 거의 융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래서 현대 사회가 이제 자유, 민족, 민주가 거의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 국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뭐예요? 민주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삼아요. 그쵸? 예, 네. 그치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중의 합의에 의해서 폭주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 네. 예, 그거를 네. 뭘로 제한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그 자연권이죠. 그쵸? 절대적 자연권의 원칙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죠. 그쵸? 네. 예,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딱 아, 민족주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면은 세계가 이렇게 해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물결 아래서 건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해하시면 이해되시죠, 그쵸? 네. 네, 그래요. 자, 하여간 그런 사상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빈 체제 이후에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데 빈 체제 이후를 주도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빈 체제를 무너뜨렸던 사상은 아니에요. 아, 예, 오히려 빈 체제를 지지하면 지지를 했지 무너뜨리는 사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상도 역시 그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상입니다. 그게 네. 바로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요때 처음으로 체계화돼서 제시되기 시작돼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우리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대한민국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보수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영향력을 사실 행사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언제 정식으로 이렇게 체계화돼서 제시가 됐느냐라고 하냐면은 그 프랑스 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아, 아, 네, 아,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을 네. 하는 논거가 뭐냐라고 하냐면 프랑스 혁명은 광기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예요? 곧 실패할 거고 저거는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네. 왜요? 사람의 이성을 지나치게 믿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버크가 말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냥 쫙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이고 완전한가요? 아니요. 재현이 어떤 얘기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만사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아니죠. 근데 네. 프랑스 혁명 사상의 토대가 되는 계몽주의는 어때요?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이성적인 사회와 국가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그쵸? 이제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도덕적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공포 정치 이런 것도 시행하잖아요. 그쵸? 네. 이해되시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일주일이 7일이었는데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그거 꼭 뭐 일주일이 7일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일주일을 열흘로 바꿨다고 알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기에. 아, 예, 그러니까 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네. 예, 딱 떨어지는 우리가 십진법 쓰잖아요. 그쵸? 네. 딱 떨어지는 네. 10으로 딱 쪼개가지고 일주일을 열흘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러면서 네. 달력도 다 바꿔버려요. 프랑스 혁명 때. 네. 예, 그런 것들을 에드먼드 버크가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친 거다. 아, 예, 네. 이성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서 저러는 건데 미친 거다. 왜요? 이성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열흘로 만들어 놨더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적응을 못 어, 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일 예, 동안. 예, 6일 동안 일하고 1일 쉬는 네. 것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열흘이 일주일이 되니까 어때요? 이게 적응을 안. 몸이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아, 예, 극도의 피로를 호소를 하면서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달력 다 폐기해버리고 다시 그 7일을 일주일로 하는 그 달력으로 복귀를 해버려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했던 게 맞는 거죠. 그쵸? 야, 일주일이 왜 7일이어야만 해? 라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네. 이거 인간에게 직관적인 숫자로 일주일을 열흘로 바꿔가지고 쓰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쵸? 네. 그런데 그거는 이성이 모든 것들, 세상이 왜 일주일이 7일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성이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하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인간 중심적으로 지극히 일부분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지극히 일부. 일부분만 보고 판단한 거죠. 그쵸? 그런데 그게 네. 전체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그거를 확확 바꿔버리는 건 뭐라는 거예요? 광기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네. 그런 광기를 시행하면은 결국 인간이 그걸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고 그렇지. 붕괴한다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에드먼드 버크가 말한 보수주의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인간이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거 바꿔야 돼. 그쵸?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어. 라고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틀릴 수도 있고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아, 야, 달력 네.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10일로 바꾸면 좋지만 실제는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실제는 그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쵸? 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7일로 정하신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인간이 십진법 쓰니까 일주일을 열흘로 바꿉시다. 바꿔요. 네. 될 것 네. 같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음, 거죠.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뭐 효율적이고 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성의 한계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사회적 대혼란과 파멸, 개인적인 피로와 파멸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그래서 어,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겁니다.
서술을 이제 네.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 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광기로 무너질 것이다. 아, 예, 그리고 그 광기가 무너진 뒤에는 결국 독재자가 나와서 모든 것들을 수습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의 예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아, 예, 그리고 네,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저주처럼 받아들였어요. 이 버크의 이 말을. 네. 그런데 실제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요? 버크가 얘기했던 그대로 진행되죠. 우리, 아, 예, 네, 우리 프랑스 혁명 광기에 휩싸이는 거 봤죠, 그쵸? 네. 예, 그리고 그 광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리니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등장하니까 열렬히 환영하는 거 봤죠, 그쵸? 아, 예, 네, 예. 그래서 교만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네,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유지해 오면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바꿔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이성이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가 들어있어서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성이 그걸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뭐예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피해를 결국 사회와 인간들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보수주의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설령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회나 개인이나 뭐 문화나 이런 데서 자리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손을 대라는 거예요, 안 대라는 거예요? 되지 말아라, 보수,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하는 사상이 이때 처음으로 체계화돼서 제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수주의 사상은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바꿔라,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마라는 아, 예, 이게 네, 철학적으로 정치 사상으로 처음으로 체계화돼서 제시가 됐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영국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프랑스 혁명을 막는 방파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 에드먼드 버크가 저기 그 뭐냐 그 영국 저기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기억하기로 아일랜드 출신인데 어쨌든 영국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쪽에서 이게 이제 크게 자리를 잡으면서 영국은 지금도 웬만하면 안 네. 바꿔요. 이 보수주의 아, 사상의 영향에 의해서.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 근위병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아, 네. 아시죠? 이 빨간 코트 입고, 그쵸? 네, 이 기다란 모자 쓰고. 그쵸? 모자 이따만한 거, 그쵸? 땀방 이따만한 거 모자 쓰고, 그 네, 뭐냐, 그 사열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보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대요. 이 모자 있잖아요. 이게 곰털이래요. 곰털. 아, 예, 들어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너무 그 뜨거워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이러기도 한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대요. 우리 이거를 좀 저기 바꿔보는 게 어떠냐. 아, 예, 이거 꼭 이거 써야 되냐? 이거 좀 없애고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논의가 일어났는데도 영국에서는 no. 네. 왜요? 아, 아, 이것은 그쵸? 예, 우리의 네, 전통이고, 네. 그러지 않는다. 예, 네, 그쵸? 예, 전통이고 우리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영국을 대변하는 그 무언가가 여기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바뀌게 되면은 그 영국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군대죠. 군대와 군인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무언가가 어떻게 손상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최강의 지금 영국군이고 그쵸? 영국 그 아시죠? 근위대 그 프라이드 엄청 강한 거 아시죠? 그쵸? 예, 네. 그걸로 그쵸? 예, 그 여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로 정말 헌신하는 그런 군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니겠지. 이거 좀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그게 뭐 아, 손상이 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모른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뭐 별거 아닌 훈장에도 사람이 그쵸 막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그쵸 예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이러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여왕의 군대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그 근본 없는 예, 그런 군대가 아니라 뭐예요 수백 년 동안 그쵸 예, 그 임무를 완수한 그 후예다라고 하는 걸 뭐예요 그 복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예, 그거를 내가 좀 덥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바꾸고 이러면 뭐예요? 그럼 다음에도 바꾸겠네요. 그쵸? 아, 예, 예, 네. 그러면 당나라 군대 되는 거 순식간이고 이러니까 어때요? 설령 누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 바꿉니다. 그쵸? 아, 아,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흐름이 언제 그렇게 체계화돼서 영국에 자리 잡게 됐냐면요. 요때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 혁명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사실 요 논문을 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 이런 것들을 버크가 말한 그대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또 프랑스와 영국은 애초에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쵸? 아, 예, 그러니까 뭐예요? 버크의 사상을 방파제로 삼아서 프랑스 혁명의 진출을 막는, 그쵸? 예, 이런 걸로 활용하면서 영국의 그 그리고 원래 영국은 그렇게 막 변화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사람들이.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어때요? 이게 아주 쫙 자리를 잡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영국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 성격이 변화를 별로 그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음,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아, 예. 네. 이 문제가 내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냐? 그러면 바꿔볼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네. 문제가 아니다. 아,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해. 이게 그 영국의 기본 정서와 사상이. 아,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부분이에요. 전통적인 그런 어떤 가치와 그런 어떤 유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와 유익이라고 하는 게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각 네. 나라와 민족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중요한 고유한 가치들이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사상이 바로 요 보수주의인데 보수주의는 요런 식으로 해서 근대 민족 국가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아, 예, 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죽을 정도가 아니면 바꾸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빈체제에 대항하는 사상이에요? 아니면 빈체제에 협조하는 사상이에요? 인체제. 오히려 동조하는 사상이죠. 그쵸?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빈체제 네. 입장에서는 보수주의 같은 사상을 탄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예, 오히려 환영하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빈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지 보수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 네. 그렇지만 빈체제 이후에 생겨난 근대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전통의 가치, 그쵸? 네. 전통적 미덕의 가치, 전통적인 가치의 유용함, 을 제공해 준 사상은 뭐라는 거예요? 보수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근대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데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저 앞에 말했던 세 가지 사상과의 차이점이 뭐냐? 빈체제와 대립하지 않았던 사상이라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근대 민족 국가를 똑같이 건설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사상이지만 빈체제와 대립했던 사상은 아니었고 앞서 말한 네, 세 사상은 뭐예요? 빈체제를 빨리 무너뜨려 가지고 새로운 그런 어떤 나라와 세상을 열어보자라고 하면서 프랑스 혁명에서 사용했던 혁명 기술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한 네. 것들을 적극 도입해서 아, 예, 나라를 뒤집어 엎는 혁명을 활발하게 펼쳤던 사상이 요 세 사상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재밌죠, 그쵸? 하여간 요 네, 네 가지 사상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말할 현실주의 세상, 현실주의 세상 시대가 열려요. 예, 현실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요 네 가지 사상이 한 군데 이렇게 융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근대 민족 국가가 형성이 돼요. 아,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뭐예요? 자유, 민주주의, 단일 민족 국가이면서도 어때요? 전통적인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죠. 그쵸? 네, 우리나라 뭐예요? 설날도 두 번 세잖아요. 아, 예. 우리 음력설도 세잖아요. 그쵸? 네, 음력설 왜 세요?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족, 1월 1일 맞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한 2월쯤에 왜 새해를 또 맞아요? 어, 필요 그, 없잖아요. 그쵸? 네, 그, 폐지시키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런데 아, 전통 보수주의 입장에선 이거 폐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 구정이나 추석 같은 그런 명절들을 통해서 이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사회에 그 끼쳐 내려오는 엄청난 그 선한 그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그것이 당장 어떤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이거 사회적 낭비다. 폐지해버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그쵸? 네, 예, 손해를 보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추석도 되살리고, 네, 예, 구정도 되살리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 되살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연휴가 너무 짧다라고 해서 앞뒤로 연휴도 하나씩 주고, 예,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오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사상이 뭐냐?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쵸? 이미, 네,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사회나 문화의 자리를 잡아서 뭐 큰 악영향이 없이 네, 예, 쭉 내려온 부분이 있다면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에 굉장히 유익하게 끼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네, 사람이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아, 아시겠죠? 네, 그쵸? 예. 네, 예, 그래, 요 사상이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민족적 정체성이 그, 네, 자리 잡히는 거죠. 그쵸? 서구화가 되면서도 어떤 민족이나 그런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특질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서구화가 되는 그 서가 민족 국가들이 형성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어, 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서구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거긴 그냥 그때부터 서양이에요. 서양. 아, 딱 네, 생각하는 것도 이제 뭐예요? 서구 사람 같고, 그쵸? 생활하는 것도 서구 사람 같고,
문화도 딱 서구 사람 같고 이렇게 될 텐데 이 네. 보수주의죠, 그쵸? 민족주의와 보수주의예요. 민족주의와 보수주의 사상에 의해서 서구화는 이루어지지만 뭐예요? 그 고유의 민족의 특질이나 전통 같은 거는 그대로 보존되면서 그 사회를 이어나가는 요런 근대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한 가지 아까 말했던 차이점이 뭐냐? 빈체제랑 대립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맞다는 안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에 반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는 어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체제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체제를 성립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결국 설립하는데 성공하는 거죠. 그쵸? 네. 과도기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제 현실주의 시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실주의 시대라고 하는 걸 거쳐서 결국 수립이 되는데 그 수립된 결과물이 뭐냐면 근대 민족 국가인데 그 근대 민족 국가는 뭐예요? 이 네 가지 정도의 사상이 하나로 다 융합되어 있는, 그쵸? 그런 나라가 탄생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 근대 민족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 흐름을 잘 이렇게 짚어두고 계셔야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크가 보수주의 사상을 확립하면서 대륙의 계몽주의 사상을 배척하는 토대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유를 알 수 없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바꾸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철학적 정치적 사상을 처음으로 화두로 제시를 했어 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이 광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네. 휘둘려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 질서 이런 거 다 부셔버리고 그쵸? 네. 혁명을 하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리고 또한 1815년에 빈체제가 확립되면서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혁명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보수주의가 자리를 잡고 빈체제도 확립이 되고 빈체제는 보수주의랑 마찰이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유럽이 돌아가는 것이고, 장기간의 평화가 열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내가 잠깐 저기 뭐냐, 그 중이병이 걸렸구나. 어, 아, 아, 이러면서 다시, 그쵸? 왕과 귀족에게 순응하는 그런 체계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역사는 그렇게 안 흘러갔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의 뭐예요? 도전이죠. 그쵸?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빈 체제가 붕괴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빈 체제는 붕괴했지만 뭐예요? 그 안에서 이 나머지 그쵸? 사상들이 융합이 되고 또 세력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작동을 하고 이러면서 근대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그쵸? 그리고 그런 네.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예요? 그 유명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게 열리게 되고 그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이제 다들 이제 저기 뭐냐 그 신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막 한창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랬는데 그 종착지가 뭐라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쵸? 네. 1, 2차 세계대전이 뻥 터지면서 아이고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한 거구나. 아, 이런 네. 역사로 진행이 쭉 된 거예요. 네. 네. 좀 이해되시죠? 그쵸? 네. 자, 그러나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게 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력이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다.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이나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네.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막 그 흥분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신 하지 말아야지가 되나요? 아니면은 그 황홀했던 때를 잊지 않고 아,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약을 구입해야겠다라는 쪽으로 가나요? 어, 후자 쪽으로 가죠. 그쵸? 네.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설령 뭐예요? 장기간의 평화의 시대가 설령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계몽주의 사상이 한번 사람이 노출이 되면은 그 이전 시대로는 사람이 돌아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심지어 뭐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아,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수주의가 경고를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가는 겁니다. 아, 네, 실제로 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뒤에 말한 이제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대전. 네. 네, 하여간 그런데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게 또 그 나름 좋은 것만 계승해서 또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든 그쵸 좋은 것만 이렇게 활용하려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그래도 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 예, 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한 그런 세상이 나라가 자리를 잡게 되죠. 그쵸?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그게 이제 출범하는 과정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예, 그 네. 출범하는 그런 과정이 요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계몽사상은 그러한 큰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하고 나폴레옹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체제가 수립되는 그 과정, 그리고 보수주의가 주류 사상으로 등장하는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네. 이성이 약속한 새로운 에덴 동산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빈체제가 깨지면 그러면은 이 세계 대전 비슷하게 전 유럽이 또 나폴레옹 같은 인간 나와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게 있어도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아, 해야 네.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나아가게 됐던 거.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미래를 낙관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갔던 시대가 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결과 형성되는 게 이제 근대 민족 국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죠. 그쵸? 현실주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고 나면서 이게 이렇게 쭉 융합이 됩니다. 그쵸? 쭉 네. 융합이 돼서 탄생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대 민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각각이 품고 있는 독소들이 아까 말했던 부분처럼 이게 약간 다 상호 견제를 해요. 그쵸? 그래서 그 뭐냐 자유 그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체크 앤 밸런스잖아요. 그쵸? 네. 독주를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 아, 광기로 네. 치닫지 않게 하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또 이렇게 그 뭐 보완하고 또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무슨 뭐 누더기 같아. 아, 여기서 이것 따오고 저기서 이것 따오고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된 눈으로 보면 이건 뭐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데도 그럭저럭 그쵸? 그렇게 서로의 그런 어떤 치명적인 부분들을 상쇄시키면서 그럭저럭 그래도 살만한 나라로 자리를 잡는 게 근대 민족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로 그쵸? 주신 참 선물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인간의 이런
수많은 잘못들과 시행착오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